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준비를 위해 밤을 새거나 수많은 자료를 암기하고 강의도 많이 봤는데 막상 뒤돌아서면 기억에 남는 게 없는 느낌. 저는 그럴 때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무수히 던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고민 해결을 위해 제가 실제로 직접 경험했던 전략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실행으로 옮겨나간다면 그 순간부터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항상 쓰면서 암기하는 저만의 방식을 토대로 학습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과 전략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하기에 노력에 비해 성적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반면 성적 상위권의 친구들은 항상 빠르게 성장했고 저는 혼자 속으로 친구들의 방법과 저의 방법을 비교하며 좌절했었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성과로 이어나가는 동료들과 달리 야근과 특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했지만 성과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끊임없는 업무와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 바쁨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꿈을 위해,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며 회사에서 성과를 위해 노력하지만 원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한 정보를 단순히 입력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기억해뒀다가 실제로 적용하거나 행동과 같은 출력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알고 있음과 할 수 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략은 실제로 수많은 학습자, 성과형 인재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변형된 반복 연습.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약간씩 변형된 버전을 연습하는 것이 학습 속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대부분 단어의 뜻 혹은 스펠링을 암기하고 머릿속으로만 되뇌이길 반복합니다. 여기서 변형을 주는 겁니다. 암기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비슷한 단어와 비교하고 스토리를 구상해서 직접 넣어보고 해석해보는 겁니다. 아마 단어들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실제 대화나 글을 쓰는 상황에서 활용력과 사고가 더 유연해질 겁니다. 운동의 경우 농구를 예를 들면 단순히 같은 각도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슛을 연습하기보다 각도와 위치를 다양하게 조정하고 새로이 바꿔가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근육 기억이 형성되어 경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된 반복 연습은 기존 기억과 새로운 지식 사이에서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여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두 번째 전략, 자기 설명과 간격 반복.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설명과 간격 반복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 기억에 효과적으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지금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로 설명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점과 강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혹은 이직과 취업을 위해 면접을 진행하면서 나에 관한 업적이나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질문에 대해 준비해온 대본이 기억나지 않아 멈칫하거나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대본을 단순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격 반복이 아닌 단순 암기를 했기에 작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 매끄럽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버벅이게 됩니다.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매끄럽게 자기 설명을 구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효율이 높을지까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암기가 아닌 간격을 두고 암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장기 기억력이 향상되어 다양한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활용해 나갑니다. 그리고 점차 서로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학습력 향상과 깊이 있고 빠른 성장을 위해 자기 설명과 간격 반복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연습량이나 연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겁니다. 때문에 한 가지씩 천천히 진행하여 점차 숙달시키고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면 주변 친구들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지금까지 간격 반복을 통해
숙달시켜온 장기 기억을 토대로 자기 설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면접 같은 상황이나 자리에서 유연하게 자신을 설명해 나갈 수도 있고 학습 측면에서 학습 증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불편한 영역 공략. 세 번째는 의도적 연습을 통해 불편하게 느껴지던 영역을 개선하고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편한 걸 반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거나 한계라 판단할 경우 성장이 멈춥니다. 때문에 가장 어색하고 어려운 걸 일부러 반복해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반복적인 노력 속에서 어느 순간 어려웠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성장합니다. 압축 성장이 일어나는 구간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업무, 공부에 대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외면하거나 포기한다면 거기서 끝이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내고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전략에 더해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단순히 보고 듣고 있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개념을 배운 후 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거나 관련 응용 문제를 풀어보는 등 오감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의 입력을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 출력으로 바꿔나감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부를 위한 지금 이 순간 펜 대신 핸드폰을 들고 SNS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뇌는 학습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반대로 소모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하나에 몰입하세요. 한정된 시간 동안만 핸드폰을 멀리하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학습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이 단순함이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학습력과 집중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학습했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일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특히 느린 파동 수면 단계에서 뇌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통합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야 할 시간에 핸드폰 속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겁니다. 이는 곧 학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루틴을 정하고 최소 취침 시간을 지켜나간다면 학습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학습력 증대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성장을 지향하는 저의 여정에 동참하여 함께 더 깊은 성장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략을 알더라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누구보다 깊이 있게 습득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팁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